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가구당 최대 1,100불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계획안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주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만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설을 통해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실직자들에게는 연방 실업수당을 박탈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이 최근 코로나 백신 보급과 영업 제한 철폐 등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토대로 고용을 늘리려 하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기사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 1,000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안인 이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부양안은 가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뉴섬 지사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이 주정부 세수 증가로 인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의 예산은요, 세수 흑자 757억 불과 연방정부의 지원금 260억 불을 합쳐서 총 1,017억 달러 규모라고 하네요. 관심을 끄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이 스티뮬러스 체크, 즉 직접 현금 지원금이 들어가 있네요. 가구당 최대 1,100불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양안의 내용에 따르면 이 현금 지원금의 그 지급 대상의 범위를 전체 이 캘리포니아 주민 3분의 2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넓혔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일부 중산층까지도 자격을 확대했다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요, 우선 가구당 Adjusted Gross Income이죠. 이 총소득이 7만 5천 불 이하면 600불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500불이 추가로 지급이 돼서 총 1,1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는요, undocumented resident,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한 서류 미비자의 가족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직접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이 스티뮬러스 체크 금액에 할당되는 예산은 총 8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밖에도 이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지원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주민 구제를 위해 또 100%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50억 불을 할당했고, 또한 가구당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20억 불의 예산이 할당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요, 6월 말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가 발효되어 있죠. 그래서 매월 렌트비를 25%만 내는 그런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이 혜택의 내용은 건물주에게 이 주정부가 나머지 렌트비의 80%를 부담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머지 20%까지도 정부가 내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부양안에 대해서 뉴섬 지사는 오늘 14일 주의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예산안이 마감되는 그 시한이 다음 달 15일까지인데요. 이때까지 주의회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 부양안은 뉴섬 지사에 대한 소환 투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그런 가운데 나온 거라는 배경도 있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make it clear that anyone collecting unemployment who is offered a suitable job must take the job or lose their unemployment benefits.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터 복귀나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오퍼를 거부하는 실직자들은 연방 실업수당에 대한 자격도 상실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직자들이 이 연방 실업수당 보조에 의존해 일터 복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구인난을 겪고 또 고용 개선에 어떤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4월달 고용 실적을 봤을 때 일자리 증가가 22만 6천 개에 그쳐서 이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100만 개 증가에
현저히 부족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이와 같이 이 미국의 4월 고용 실적이 아주 충격스러운 그 결과를 보여주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 연방 실업수당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어떤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걸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서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공화당과 여러 사업주들은 실직자들이 주당 300불씩 보조받고 있는 이 연방 실업수당과 또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주정부 차원의 실업수당을 합하면 이게 근로활동을 통해서 받게 되는 임금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기존 고용주로부터 일터로 복귀하라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나서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고용 개선에 제동이 걸린 게 뭐 전적으로 연방 실업수당 때문이라는 어떤 비난에 대해서는 일축하면서도 이 업계 지적을 일부 수용해서 일터의 복귀를 제안받고도 거부하는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이 실업수당 자격도 박탈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즉 보육 문제로 인해 가정을 벗어나기 어렵거나 또는 뭐 이 코로나 억제를 위한 이 사업장의 조처가 부족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고용의 기회가 제공받았을 때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나 이게 한편으로는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주 정부 차원의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봐도 이와 같은 질문, 즉 내가 일을 제안받았는데 거부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취업 기회를 거절했다고 하면 실업수당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표가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효과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전 소식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일 텐데요.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달에 채용 공고죠. 채용을 하겠다라고 공고한 그 숫자가 812만 건으로 전월보다 대략 8%가량 급증했다라고 하네요. 채용 공고 812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관련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망치가 대략 750만 건이었는데 이걸 크게 상회한 결과라고 하네요. 숙박, 식음료,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채용 공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3월 채용은 600만 명으로 채용 공고 건수보다 대략 200만 명 이상 적었는데요. 이와 같은 격차 또한 역대 최다 기록이었다라고 블룸버그는 전하네요. 즉 구인이 구직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현재 기업들은 이 코로나 백신 보급과 또 여러 정부 차원의 영업 제한이 철폐되면서 비즈니스 수요가 점점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 힘입어 고용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실직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에는 앞서 뉴스에서 전달해드린 대로 아직도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돌보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 서비스가 축소된 여파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로 인해 넉넉한 실업급여를 받다 보니 이와 같은 실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그런 이유에 기인한 바도 크다라고 하네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4월 고용지표에서도 실제 고용수가 전망치보다 훨씬 밑돌았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 먼저 발표된 이 노동부의 4월 고용지표에서도 실제 고용수가 전망 100만 개를 훨씬 밑돈 26만여 개에 그쳤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도 중요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참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